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회부터 되어 있냐면요. 12회부터 되어 있어요. 12회부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는 뺐어요. 왜냐면 사례 문제 우리가 별도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거의 한 350, 4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일단 사례 문제는 같이 공부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우리가 또 공부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왜냐면 또 사례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놔야지 뭐가 되냐면 이 사례에서 주로 묻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것을 금방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례를 횟수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 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요. 지문이 보면 1000 몇 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문제를 500개로 보면요. 한 300한 5, 60문제 정도 되는 그런 문제예요. 문제집이고요. 다른 문제집은 300문제다 하더라도 문제가 거의 3분의 1은 겹치거든요. 지문이 계속 겹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한 권이 적은 것 같아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그 다음에 판례 조문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좀 이렇게 잘 나오지 않거나 문제를 보는데 문제풀이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사례 문제 여기 지금 지문이 있죠? 이것을 천재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1, 2회독 정도 하게 되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오늘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요. 오후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요. 테스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로 하지 않고요. 지문으로 할 수 있어요. 지문으로. 알겠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지 하는 것을요. 그래서 일단 이건 금방 암기가 되면요. 한 번만 암기가 되면 문제로 가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그걸 다 전부를 다 소화를 못한다 하더라도 문제 용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보다는 지문기가 약간 짧죠.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화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요. 5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5페이지요. 그리고 말했지만 민법하고 개로한 공법은요. 민법 개로 공법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집 이걸 봤는데 점수가요. 75점 이하로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자격시험은 기출문제 외에는 거의 안 나와요. 자격시험은. 그러니까 이런 보면 우리가 전기 기사님 무슨 다른 똑같아요, 다. 그런 학원에서 다 시험을 공부를 할 때 뭘 가지고 보냐면 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봐요. 전부가 다. 그렇죠? 사법시험도 문제집이 옛날에는 초기에는 처음 우리가 공부하고 그랬을 때는 교수님들 문제집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요. 기출문제 어느 정도 쌓이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그다음부터는요. 모든 것이 다 기출문제로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왜냐면 기출문제 위의 것들은 거의 다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우리가 이 기출문제나 국가고시 기출문제나 민법은요.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똑같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법률 사실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그 법률 사실은 여러분 유학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법률 사실이요. 유학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다가 법률 사실도 5페이지라고 쓰세요. 페이지 5. 자, 1번. 민법 제552조죠. 552조에 따라서 상대방이 채고를 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 원래 이건 뭐라느냐?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왜요? 민법 552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아니고. 자, 2번은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뭐한다? 바로 옆에 서은이라고 하죠? 서은이를 우리가 뭐냐? 그래서 써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법률 사실에 보면 용태하고 뭐가 있다? 사건으로 나눠지고, 용태는 외부적 용태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이렇게. 이 내부적 용태는 의사적 용태하고 관념적 용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관념적 용태에 뭐가 들었냐? 선의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하기는 관념적 용태이면서 여기죠. 내부적 용태이면서 그 다음에 용태이면서 그건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 선의하고 악의는 법률 사실이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 나온 적은요, 한 번도 없었는데, 희한하게요. 지금 이게 지금 아마 17인가 18인가 그러죠? 이때 시험이 나올 때 특이하게 한 번요, 이렇게 너무 넓게 이렇게 시험이 나왔단 말이죠.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알지 못한다? 이것도 선이다. 그래서 선의는 뭐다? 맨 끝에 서 법률 사실 옆에다 쓰란 말이죠. 뭐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관념적 용태, 이렇게. 관념적 용태,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라고 되어 있나요?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사람의 정신작용을 뭐란다? 용태라고 하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걸 용태라고 하잖아요.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그런 뭐란다? 이것을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용태하고 사건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인간의 정신작용, 그러면 용태죠?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그런 뭐다?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 이렇게. 시간의 경과는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범죄사실, 다른 말로 사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무권 대령이 초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는 최고, 또는 뭐가 있죠? 최고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최고와 거절. 거기다가요, 밑에다, 옆에다 놨어요. 관념의 통지라고 써. 관념의 통지.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이고, 관념의 통지요. 관념의 통지는 이런 뭐가 있어요? 통지하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뭐다? 승낙. 그래서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승낙, 이런 것이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채무이행의 최고라고 되어 있나요? 채무이행의 최고? 그러면 앞에 채무이행이란 말이 중요하지 않고 최고라는 말이 중요하죠? 최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다 뭐라 쓰냐? 줄거요. 의사의 통지 줄 것이고, 최고,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 최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는 뭐다? 준법령에 속하죠? 그래서 준법령에는 표현행위하고, 여기 봐봐. 준법령이, 이런 것도 좀 여러분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준법률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법령에는 표현행위하고 무슨 행위가 있다? 사실행위가 있잖아요. 이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하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표현행위가요. 그럼 여기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이죠? 최고하고 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하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이면서 표현행위이면서 준법령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준법령과 비교되는 게 바로 뭐예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사표시는 뭐가 있다? 단독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합동행위 이것과 비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고는 의사의 통지, 준법령이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동그라미 하고요. 줄 긋고, 의사의 통지 줄 긋고, 준법률행위 줄 긋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여러분요, 이 법률 사실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준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몇 번 얘기했죠? 그럼요, 의사표시가 아닌 것, 뭐를 물어본다? 준법률행위를 물어보고,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뭐를 물어본다? 의사표시를 물어본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2번은요, 이번에 6번 보세요. 유언, 법인 설립행위, 혼인, 어음행위,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한다? 요식이죠, 요식. 그다 써 요식행위를 뭐라 한다?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특별 성립 요건이요. 그 다음에 7번은요, 7번 대리권 수여죠. 여러분 봐봐. 오늘 몇 번 얘기했죠? 오늘 다 배웠죠? 대리권 수여를 뭐라 한다? 그것은 뭐라고 한다? 불요식이죠. 또 하나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 비출연행위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요식이다, 비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 썼어요? 거기다 하나 더 써. 하나 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 왜요? 왜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 대리권 수여이죠. 126조 대리권 수여라는 말하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라고 하는 말하고 다르죠. 대리권 수여, 그럼 이것은 수권행위를 얘기해. 그러면 수권행위는 뭐냐?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그래서 수권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시죠. 그러면 대리권 수여를 표시했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알린다는 말이다. 알린다는 것은 통지한다는 말이다. 통지라고 하는 말은 뭐다? 그것은 관념의 통지,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뭐하고 다르냐? 대리권 수여라는 말하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하고 다른 말이에요. 대리권 수여까지만 하면 의사표시예요.
대리권 수의 표시, 거기까지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대리권 수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분료식이다. 두 번째, 비출현행이다. 세 번째, 의사표시이다. 알겠죠?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뭐라고 했다?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알겠죠? 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념의 통지. 그래서 말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관념의 통지는요, 각종 통지하고, 여기에 승인하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잖아요. 준법령이잖아요. 대리권 수여는 단독형에서 의사표시라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인 것은 그러면 대리권 수여 표시를 찾으란 말이고,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대리권 수여 이 말이에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준법률행위면서 뭐다? 그것은 통지니까 관념의 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8번은요. 임대차 계약이죠. 계약. 이러면 계약은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죠. 합치.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은 다른 말로 뭐다? 법률 요건 이퀄 원인행위다. 이렇게 원인행위요. 그 다음에 9번은요. 해제, 취소. 우리 작년에 나왔죠. 26회형. 그 다음에 철회, 동의. 다 단독행위죠. 중형생 일방예약이죠. 일방예약. 예약은 뭐다? 언제나 뭐다? 채권 계약. 이게 여러분요. 여러 번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봐봐.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단독행위가 첫 번째 먼저 일방행위. 그럼 일방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독행위예요. 유중이라고 하는 건 뭐다? 단독행위요. 해제권 단독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일방행위하고 반대가 뭐죠? 일방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일방 뭐다? 예약. 유증의 반대가 뭐죠? 유증하는 것은 뭐다? 증여죠. 증여는 뭐다? 계약이거든요. 해제권은 뭐다? 합의해제 이렇게. 이 세 가지만 딱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것이 뭐다? 계약이다.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것은 뭐다? 이것은 단독행위다. 이 말이에요. 단독행위. 그렇죠? 단독행위. 그래서 일방행위는 단독이고 일방예약은 예약. 그것은 계약이에요. 유증은 단독이죠. 그 다음에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해제권은 단독이죠. 그 다음에 합의해제, 그것은 뭐예요? 계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요. 철회, 동의, 추인, 단독행위죠. 합의해제 또 나왔죠. 합의해제, 계약이다.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단독이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작년에 나왔네요. 자, 취소권이죠. 취소권은 뭐다? 형성권이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뭐죠? 단독이냐 계약이냐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9번부터 12번까지는요. 자, 13번은요. 법률행위는 여러분 무슨 요건하고 무슨 요건이 있어?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그래서 법률 요건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농지취득 자격증, 이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거든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농지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OX, X란 말이죠. 이 농지취득 자격이 없어도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있어. 농지에 대해서. 대신 뭐는 뭐다죠? 등기를 할 때 성립 요건이에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등기하러 갈 때 가져가야 되는 거지 농지에 대해서 매매 그 계약을 할 때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농지증이라고 하죠. 이 농지증은 법률행위의 효력 뭐죠?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등기를 할 때 성립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5번은요. 정지 조건이죠. 현방.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이제 이거 정지 조건에다가 정지 조건에 가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다 또 집어넣어서 봐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정지 조건은요. 지금 현재 항상 2월 1일, 2월 5일이란 말이죠. 조건은 항상 현재를 기준하죠. 정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어. 그래서 정지 조건이 뭐한다? 성취하죠. 성취하죠. 그러면 뭐한다? 권리가 뭐한다? 발생하죠.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지금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 정지 조건부 법령에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뭐냐? 이런 말이죠. 자요,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의리요 차를 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차를 사달라고 한단 말이 효력의 발생을 주장한다. 다른 말로 권리 취득을 주장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뭐를 증명해야 돼? 내가 시험에 뭘 했다? 합격했다. 합격을 뭐라고 그래? 조건의 성취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뭐가 됐다고?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죠? 성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여기 16번은요. 조건의 성취 또 써 거기다가 조건 성취 위에다가 기한의 도래. 이러면 우리가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특별한 거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또 뭐가 있어? 2개 더. 또는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알았죠?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 이렇게.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 이것을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럼 밑에 나와 있죠?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 적법성,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들은 법률에게 뭐가 효력 발생이죠. 여기 보면 대리권의 존재하고 토지거래가 이 2가지는 특별 효력 요건이고 적법성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그래서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여기서는요 적법성 그것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18번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킨다.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비출현행이다. 비출현. 그럼 출현행위는 뭐죠? 타인의 재산은 증가, 자기의 재산은 감소. 알죠? 그걸 출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19번을 보면요. 교환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재매매 예약. 예약은 뭐라 했죠? 아까 예약은 언제나 뭐다? 계약이죠. 주택 분양 계약. 다 이건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뭐라 한다? 써 거기다가 계약은 채권행위로서 의무 부담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채권양도가 뭐예요? 채권양도를 왜 처분행위예요? 채권양도를 왜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 처분행위는 뭐가 있냐고?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 여러분요, 처분행위는 뭐를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는요, 물권행위하고 뭐라고? 준물권행위하고 형성권의 형성권 행사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요? 물권행위죠. 물권은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런 거죠.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어? 3가지 암기하게 했잖아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거기다가 여러분요. 지금 거기가 지금 몇 번이죠? 19번인가요? 19번에 서 페이지 7, 요약집 7페이지. 요약집 페이지 7 이렇게요. 그래서 채권양도, 그 다음에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3가지. 이건 꼭 암기하라고 했죠?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채 재산권의 양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다. 준물권행위다. 죄송해요.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물권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살짝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20번이죠. 교환은 뭐죠? 교환. 방금 교환은 계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은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 채권에다가 밑으로 써. 밑으로 주고 가지고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요.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예요.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여러분 지상권 설정이죠? 여러분 지상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지상권은 물권이잖아. 봐봐.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물권행위는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 이런 것은 뭐예요? 물권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슨 행위가 돼? 처분행위가 되는 것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20번은요? 20번 했죠? 21번은요? 임대차죠? 임대차는 유상이죠? 증여는 무상이죠? 유상과 무상은 묶고 뭐라 한다? 출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출현행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2가지가 다 들어있어. 출현행위. 그래서 출현행위 속에 유상과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권리 변동 3번에다가 이름 써요. 요약집 4페이지. 요약집 4페이지. 권리 변동에다 써. 요약집 4. 그럼 여기서요. 권리 변동은 여러분요. 권리가 뭐란다?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은 봐. 그림을 봐, 그림. 권리가 이제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쓰면 여러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권리가 이렇게 발생하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여기서 변경하죠. 변경. 그 다음에 뭐란다? 여기서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생이죠. 이 발생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나누어져? 여기요. 원시 취득하고 원시 취득 여기 뭐하고? 승계 취득하고 승계 취득은 또 어떻게 해요? 승계 취득은 여기서 설정적 승계하고 그다음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하고 나누어지죠. 그럼 이전적 승계는 또 어떻게 해요? 여기요. 특정 승계하고 그다음 무슨 승계? 포괄 승계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렇게요. 그다음 변경이죠. 변경은요. 세 가지죠. 먼저 주체의 변경하고 그다음에 내용의 변경하고 여기 작용의 변경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 내용의 변경은 뭐다? 질적 변경하고 그다음 무슨 변경? 양적 변경으로 나누어지죠. 여기 소멸은요. 소멸은 뭐다? 절대적 소멸하고 절대적 그다음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 보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그래서 발생은요. 원시 취득이죠. 여기 승계 취득,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가장 시험이 잘 나온 게 여기죠. 이 특정 승계에 이런 뭐가 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고 포괄 승계에 뭐가 있다? 그것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은 포괄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 취득이고 그 다음에 매매는요. 특정 승계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 취득이고 설정이란 말이 뭐죠? 소유권에다 저당을 잡는 거죠. 소유권에다가 저당권을 잡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고 설정을 다른 말로 뭐란다?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요. 양적하고 질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에 전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소유권의 범위가 어떻게 돼? 줄어들죠. 전세가 기간이 끝나서 나갔다. 다시 넓어지죠. 그럼 여기요. 질적이라고 되어 있죠. 질적. 질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포도가 포도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인한테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물건을 인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인도 의무가 뭐로 바뀐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죠? 물건의 인도 채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그것을 질적이라고 하고 그 두 개를 합해서 뭐라 한다?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번요.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를 써 절대적 발생이라고도 얘기해요. 절대적 발생. 그 다음에 상속이죠. 상속이 뭐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전 권리의 무슨 승계다? 이전적 승계이면서 무슨 승계다? 무슨 승계? 포괄 승계. 이전적이면서 포괄 승계.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알겠죠? 그래서 이전적. 알겠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 이렇게. 24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네. 토지 을 소유권에 저당을 잡았네. 옳은 것을 뭐란다? 설정적 승계죠. 봐봐.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나? 토지에다가 저당권이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걸 변경으로 보면은 양적 변경에 해당하겠죠? 양적.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저당을 잡혔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양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다음 25번요. 1순위의 저당권 소멸이요. 2순위의 저당권이 순위 승계이죠. 순위가 승계했단 말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작용상 변경, 효력 변경, 작용을 다른 말로 효력이라고 하네요. 효력 변경. 자, 갑이요.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다. 맨 앞에 갑 동그라미 해봐. 갑이 소유권을 상실해. 건물을 있는데 이것을 뭐란다? 상대적 소멸 줄고 상대적 소멸다 뭐라고 쓰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상대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을한테 판 거예요. 을한테요. 그럼 을한테 팔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는 권리가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의 권리는 뭐가 됐어? 소멸을 했죠.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뭐가 됐다? 권리가 변경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이라는 것은 뭐냐? 발생은 이전적 승계를 얘기해. 이전적 승계. 변경은요, 변경. 변경은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이. 이것을 주체의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소멸하죠. 소멸을 뭐란다? 그것을 상대적 소멸. 절대적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거기 보면 뭐라 나왔다? 매각하여서 소유권을 상실하죠. 이것을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상대적 소멸을 뭐라 한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상대적 소멸을 뭐라고 쓰냐? 이퀄 주체의 변경, 이퀄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소멸은 주체의 변경하고 또는요 이전적 승계란 말하고 같은. 어디에서 보느냐? 이 보는 눈이 다를 뿐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같다 이렇게. 자, 이제 목적이라고 이러면 저 나왔죠, 목적.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 먼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지문 같은 거 풀려면 먼저 기본적인 것을, 기본적인 것만 딱 있으면 되니까. 가박을 하고 있죠? 가박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죠?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요,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요건. 성립했다 그러면 무슨 요건? 효력요건. 효력요건에는 뭐가 있다? 일반적인 거 한번 봐. 먼저 당사자.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여기 목적. 목적은 어떻게 돼요? 목적은 먼저 뭐가 된다? 확정되고, 그 다음에 뭐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고, 적법.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것.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확정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이행기. 그 다음에 가능성은요, 뭐에 따라서? 사회통념. 기본적인 큰 틀을 보면 돼요. 문제 풀 때. 사회통념. 사회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뭐로 나누죠? 불능. 이 불능은 또, 뭐죠?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 성립 당시죠?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또 뭐다? 원시적하고 뭐라고? 후발적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적법성. 적법성은 또 어떻게 나누죠? 적법성은 강행 규정하고 무슨 규정하고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은 또 무슨 규정?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나누어지죠. 알겠죠? 이제 큰 틀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목적의 가능성부터 나왔는데요. 가능성. 이 가능성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면 먼저 이제 원시적과 후발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는데 그 전에 1월 30일 날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이런 원시적은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3월 1일이 이행기인데요. 이행기가 되기 전에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 후발적 불능은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이런 말. 이행 이익 배상. 그래서 이건 원시적이고 이건 후발적이란 말이죠. 이 원시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미 멸실했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령에 보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요 후발적 불능이다 이런 게 있죠. 이 원시적이고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전부죠. 전부가 불능일 경우가 있고 여기 일부가 불능일 경우가 있고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가 불능일 때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 일부가 불능일 때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뭐냐? 유효이고 574조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담보 책임이요. 수량 부족 일부 시 따라서 여기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유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런데 세 가지가 있죠. 채무자는 매도인이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채권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이 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쌍방이죠. 쌍방의 귀책사유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후발적으로요. 채무자가 잘못해서 멸실됐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 여기 채권자가 잘못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쌍방이 잘못 없죠?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뭐냐면, 일단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죠? 후발적 그러면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불이행. 일단 계약을 체결했죠? 유효인데 채권자가 잘못하면 위험부담. 일단 유효인데 후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쌍방의 잘못이 없다? 그러면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원시적은 이미 멸실 또는 이미 뭐가 됐다? 수용됐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원시라고 하고, 원시적은 어찌적으로 뭐다? 무효이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목적의 가능성이요. 27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공용수용, 이미, 이것을 원시적 불능, 뭐다? 무효. 또 하나 서 줄긋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28번요. 계약이 체결된 후 원시적 후발적.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가 돼도 일단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 29번. 우리는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569조. 이렇게. 자, 30번은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여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요. 매매에서 계약 면적에 미달된다. 미달 그러면 전부다, 일부. 그러면 574조.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 담보 책임 줄 것이고, 유효. 다음 책임은 유효, 옆줄 긋고. 부당 이득 반환 의무 X. 유효니까요.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말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의무 X 이렇게. 따라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요. 일부가 부족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31번은요. 가옥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뭐다? 후발적.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 가로 묶어 그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후발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서 임대인을 뭐라냐? 후발적이고 임대인을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의 과실이죠. 여기 봐봐, 여기.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했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속에서도 뭐에 해당한다? 이행불능에 속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했으나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됐다.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요 후발적 불능으로 가고 해야 되냐 원시적 불능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일단 토지를 뭘 했어? 매수했죠? 그래서 뭐까지 했어? 등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한 말은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러면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하는 원칙적으로 유한 법률이 해야 된다. 거기다 뭐라 쓰냐면 576조 저당권 행사죠. 그래서 담보책임이에요. 576조 담보책임 이렇게. 왜 576조 담보책임이죠? 여러분 왜 576조 담보책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31번의 이 말은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당권 실행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일단 먼저 토지를 매수한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이죠. 그래서 후발적인 경우는 뭐가 된다?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알겠죠? 말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자, 이제 5번에 여러분요. 목적의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105조를 한번 봐봐. 법령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이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강행 규정은
다른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임의 규정은 다른 약속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요, 선량, 분석, 기타, 사유질서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으면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말은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한 대로 간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105조는 임의 규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32번을 보세요. 그럼 32번 보면 뭐라고 됐죠? 이렇게 됐죠. 봐봐. 우리 이제 이 목적의 가능성 봤잖아요. 이 목적의 적법성을 보는데, 이 목적의 적법성은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을 나누죠. 보통 임의 규정은 보통 어디에 있다? 채권법에 있고, 강행 규정은 주로 어디에 있다? 물권법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행 규정은 다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보면. 자, 32번은요. 적법성, 30, 맞죠? 자, 30번 보면요. 이러면요. 문제 조문을 다시 한번 봐요. 105조를 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이라고 되어 있죠. 없는 동그라미. 거기다가 있는 규정, 없는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으로 써봐. 있는 규정. 관계 있는이죠. 관계 있는 규정 이퀄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느냐 강행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느냐 임의 규정 이렇다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다른 의사?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에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 번 정해진 것은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럼요. 32번을 보세요. 32번에요. 32번부터 34번까지는 묶고 32번부터 34번까지를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단속 규정.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요 직접 등기를 해준다. 봐봐. 여기 뭐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직접 병한테 등기한다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것을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그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와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단속 규정이다. 33번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 판매행위죠. 그것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5번부터 39번까지 봐봐요. 35번부터 39번 보면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공익법인이죠. 공익법인 뭐죠? 학교법인 같은 거죠. 기본 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거. 기본 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 허가.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요하는 효력 규정 또 하나 있죠.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알겠죠? 그 다음에 39번은요.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갑이죠.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A 토지에 대해서 타인 을 명의로 빌려 국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탈법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이게요. 뭐죠? 국유재산이에요. 그런데 갑이 공무원 관리해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유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취득하죠. 그러면 자기가 취득하면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해서 무효가 돼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갑이 이것을 자기 동생 을을 통해서 취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취득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취득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래서 보면 39번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A 토지에 대해서 타인인 을의 명의를 빌려 국가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탈법행위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탈법행위라고 해서 써. 거기다 탈법행위요.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 이렇게.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위반했다? 간접적. 이걸 말하면 무슨 행위를 한다? 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탈법행위. 무슨 행위? 탈법행위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러면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